동습은 양주 회계군 여유현 출신으로 신장이 8척에 무력이 일반 사람의 것을 아득히 뛰어넘었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되며, 사승의 후한서에 따르면 동습은 지조와 절개가 있고 성격이 호방하고 활달했으며 용감함과 강인함을 갖추고 있어 그 기세가 몹시 강렬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손책이 강동 정보를 시작하여 회계군으로 들어오자 동습은 직접 나가서 손책을 영접했고, 영웅이 영웅을 알아보는 것처럼 손책은 동습을 보고는 그를 훌륭하게 여겨 문화적조로 임명하였고, 동습은 그때부터 손책의 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회계군 산음현에는 오랫동안 도적질을 일삼아온 황명나, 주발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무리 수천 명을 모아 주변에 큰 위협이 되었기에 손책은 직접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출정했고, 동습도 손책을 수행하여 전투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동습은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몸소 황명나와 주발의 목을 베는 공을 세웠고, 이에 손책은 동습을 별부사마로 임명한 뒤 수천 명의 병사를 하사했고 또 양무도위로 승진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동습은 손책이 전쟁에 나설 때마다 함께했는데, 환연을 토벌하는 전투, 심양의 이우운을 토벌하는 전투, 강하의 황조를 토벌하는 전투 등 손책이 일으킨 굵직한 전투에는 항상 동습이 있었습니다. 손책이 사망한 뒤 어린 나이에 송건이 형인 손책의 뒤를 이었기에 모친인 오부인은 이를 걱정하며 장서와 동습 등을 부른 뒤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강동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동습이 나서며 강동의 지세는 산천의 견고함이 있고 토역장군 명부께서는 백성들에게 은덕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토로 장군이 그 토대를 계승하여 크고 작은 사람 할 것 없이 그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장소가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저 동습 등이 조와 같은 장수가 되었으니 이는 지리와 인화의 때가 된 것이라 근심할 바가 결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기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동습의 말을 매우 훌륭히 여겼다고 합니다. 타양연의 도적인 팽호가 무리 수만 명을 모아 노략질을 일삼았기에 동습이 능통, 도질, 장흥과 함께 출진하였고, 이들은 나뉘어 진군하며 적을 토벌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동습은 엄청난 활약을 펼치는데, 그는 향하는 곳마다 손쉽게 적진을 격파했다고 하며, 이로 인해 팽호 등은 동습의 깃발을 멀리서 보고는 그 즉시 도망쳤고, 이에 동습 등은 열흘 만에 도적들을 모두 토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동습은 위월교의로 임명되고 편장군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건안 13년 송건은 대군을 일으켜 황조를 토벌했는데, 당시 황조는 몽충 두 척을 가로로 두어 명구를 끼고 주둔하게 한 뒤 종려나무로 된 큰 줄을 돌에 묶어서 닻으로 삼은 다음 위에는 1000명의 병사를 배치해 세뇌를 교차하며 소개하였기에 화살이 아래로 비처럼 쏟아졌고, 그로 인하여 송건의 군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습과 능통이 선봉이 되어 각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100여 명을 모집한 뒤 그들에게 두 겹의 갑옷을 입히고 큰 배에 오르게 하고는 황조가 설치해둔 몽충의 안쪽으로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격정 끝에 동습이 직접 칼로 종려나무로 된 큰 줄을 끊자 몽충 두 척이 뒤엉키며 움직였기에 마침내 송건의 대군은 황조가 있는 성으로 진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황조는 두려워하며 즉시 성문을 열고 도망쳤으나 결국 송건의 병사들에게 사로잡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큰 연회가 열렸는데, 이때 송건은 잔을 들어 동습에게 권하며 오늘의 연회는 동습이 줄을 자르는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조조가 유수로 출병하자 송건도 조조를 막기 위해 마찬가지로 출병했고, 이때 동습도 송건을 따라 나섰는데, 송건은 동습에게 5척의 누선을 감독하여 유수구에 주둔하라고 명했다 합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이 되자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오기 시작해 5척의 누선이 기후로 엎어지려 했기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배로 흩어져 달아나며 동습에게도 누선 밖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습은 오히려 분노하며
장군의 책무를 맡아 여기서 도적들을 대비해야 하는데 어찌 누선을 버리고 가겠느냐. 감히 다시 도망치자는 말을 하는 자가 있다면 목을 벨 것이다. 라고 말했기에 그 누구도 감히 도망치자는 요구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밤 폭풍으로 배가 부서져 동습은 죽게 되었으니 진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송건은 동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옷을 바꿔 입고 동습의 빈소를 찾아가 문상을 하며 그의 유가족들에게 장례에 필요한 물품과 재물을 심히 후하게 하사했다고 합니다. 삼국지에서 어이없게 죽은 인물들이 꽤 있지만 동습은 그 중에서 가장 상위권에 속하는 인물로 뛰어난 용맹함이 만용으로 변질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동습이 홀로 배에 남아 자리를 지키려 했다면 그저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한 사람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만약 자신만이 아닌 휘하에 있는 부하들까지 함께 배에 남도록 했다면 삼국지 최악의 지휘관으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동습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